라이리엔츠에겐 잭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커플들처럼 달콤한 연애를 했었지만 잭이 대학에 가고 리엔츠가 가정형 편상 학업을 포기하면서 결국 친구로 남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외로웠던 걸까요? 리엔츠는 채팅앱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2011년 4월 잭은 리엔츠가 보낸 문자를 받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얼마 후 친구가 걱정된 잭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리엔츠에게 거짓말로 접근했던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자의 이름은 리 하우린이었고 36살의 경비원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었고 변호사인 아내와 이혼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4월에 채팅으로 알게 된 하우린과 리엔츠는 만난 지 2개월 만에 동거합니다. 동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부지런히 이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집에 귀신이 있다는 하우린 때문이었죠. 하우린은 리엔츠에게도 마귀가 씌었다며 평소에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엔츠는 직장에서도 항상 허리가방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 허리백 안에 든 것은 하우린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부적이었습니다. 2012년 1월 하우린은 벵골인 남성 타로드와 공동임대한 한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하우린의 폭력과 학대에 헤어지려고 결심했던 리엔츠는 한동안 하우린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하우린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타로드는 하우린이 다혈질이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2012년 3월 26일 하우린과 리엔츠는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 중 리엔츠는 하우린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죠. 결혼 약속, 리엔츠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몹시 들떠서 여행 중에 3번 만난 사람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3월 29일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저녁 8시 하우린은 리엔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결혼 이사를 밝힙니다. 리엔츠의 어머니는 딸이 하우린과 교제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너무 많고 유부남인 하우린을 딸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우린이 이미 전화를 걸기 2시간 전에 리엔츠를 욕실에 가둔 상태였음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외출 준비하던 타로드는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하우린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상한 말도 듣게 되죠. 하지만 타로드는 일 때문에 그대로 집을 나섭니다. 8시 45분경 집에 돌아온 타로드는 두 사람이 여전히 욕실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9시가 되어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리엔츠가 하우린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리엔츠의 신음소리는 밤 11시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타로드가 방문을 노크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결국 타로드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11시 17분경 경찰이 출동했고 홀로 방을 나온 하우린이 경찰에게 화를 냅니다. 제가 약혼녀와 좀 다퉜어요. 지금은 이미 화해 있으니 그냥 가셔도 돼요. 경찰은 방문을 열고 힘없이 누워있는 리엔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가씨,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유산해서 몸이 좀 안 좋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리엔츠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구두 경고를 하고 11시 40분에 철수합니다. 만약에 그때 리엔츠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월 31일 아침 6시 30분 두 사람의 방문 앞을 지나던 타로드는 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기겁한 타로드는 서둘러 경찰과 구조대에 신고를 합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구급대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리엔츠가 반나체로 누워있었고 하우린이 피바다가 된 바닥에 알몸으로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하우린이 더 끔찍한 짓을 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급대원들 앞에서 리엔츠의 안구를 적출하여 14층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하우린은 황금 십자가를 흔들며 주문 외우듯이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폐마이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하오리는 리엔치를 데리고 교회로 찾아가 부마이식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하오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됩니다. 부검 결과 리엔치의 몸에는 40여 곳의 자상이 있었고 목과 한쪽 발목을 절단하려 시도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구속된 하오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4년 증세가 안정된 그는 담당 의사한테 말합니다. 리엔치를 아주 많이 사랑했고 그녀에게 한 짓을 엄청 후회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리엔치 사망 5년 후인 2017년 2월 22일 법원은 과실치사죄로 하오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정신장애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후에는 자신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